안녕하세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3월 첫날,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의 대부분 다 기대감이 많았을 거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코스피는 1.03%, 코스피는 1.01%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오전까지는 해도 좋았죠. 대부분 최근에 제가 지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지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악재만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미국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시장은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놀이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게임으로 따지면 그 등급이 있잖아요. 레벨이라고 하죠. 어디는 레벨이 몇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연령이에요. 전 연령. 여기 있는 애가 들어와서 여기서 놀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 우리가 여기에서 놀기에는 아직 레벨이 떨어진다. 뭐 그런 기준으로 그냥 뭐 비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미국 지수가 빠지면 오늘 개파락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미국 지수가 상승하면 갭을 떠서 쳐 밀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차라리 보합 형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에게는 차라리 긍정적이다라고 그냥 보셔도 되는 시장이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피도 2천억, 뭐 4천억, 뭐 이런 식 들어왔고, 코스닥도 560억, 그 다음에 680억 정도 들어왔어요. 오전 내내 외국인은 장난질이고, 샀다 팔았다 장난질이고, 오전까지 주구장창 이 매수세를 보여주던 개관은 오후장에 외국인이 밀기 시작하니까 지들도 덩달아 같이 팔았죠. 그러면서 시장에 거의 2%를 반납을 시켰어요. 누가? 얘네들이. 얘네들이 문제다. 항상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주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개인 투자자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는 행동이. 그러면서 마지막 3시 넘어서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팔았던 물량 플러스 2배를 사서 반 정도 올려놓고 끝난 흐름이에요. 결국 뭐다?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부터 지금 요 구간을 현재 이 구간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나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의 양음양 패턴은 하락을 의미하고 바닥에서의 양음양 패턴은 상승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림도 고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는 있지만 오늘 봉을 제대로 착 뽑아놓는 그림이 나왔으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그림은 아닌데 약간은 애매한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양음양 패턴이 나올 때 제가 항상 이 차트를 보면서 강조드리는 게 몸통이잖아요. 그죠? 이 몸통의 크기가 양음양 패턴이 나올 때 위로 올라가는 양음양 패턴은 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간에 요런 그림 형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지금 무슨 소리냐?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도 살포시 높아져요. 그러면 뭐다?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 반대로 이게 거꾸로 돌아와 있다?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죠? 대신에
고점이 높아지는 그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짧은 구간 안에서 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삼각 수렴의 중간값을 오늘 딱 그냥 갖다 놓고 끝났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끔. 모르게끔. 어찌됐든 오늘 봉이 출현했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시장도 3%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은 눌릴 수 있지만 내일이면 이 5일선이 밑으로 깔아앉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개파락으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내일 이 윗꼬리를 다시 잡으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저점을 유지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뭐 계속 유지만 할 게 아니라 양봉을 강하게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다시 내려오면서 공간이 남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틈을 준다라는 거죠. 쟤네들 내려오네. 그럼 밑에서 받아야지 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계속 이렇게 저점만 쳐 붙여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뿍 하고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갈 확률도 높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한 차례 쌓아 올리는 그림이 차라리 낫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우리는 945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로만 올라타면 사실 955에서 960포인트도 하나의 저항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위로만 올라타면, 그리고 이 위에서만 지지가 된다면 이 자리는 넘길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상 이제 바닥에서 도체 모양을 만들고 있죠. 뭐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이번 주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 한 번은 더 이 950에서 60포인트를 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줘야 그 다음 추세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월봉이야 지금 볼 이유가 없고요. 뭐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다 놓고 3100포인트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돼요. 얘는 오늘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냥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긴 하지만 저점 올라가고 있고, 고점에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자리를 살포시 만들곤 있거든요. 만들곤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코스닥보단 나아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량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있다 보고 개관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사기 바쁘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슬금슬금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빠져요. 결국 팔았다 샀다 하면서 주가를 내려앉히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윗꼬리가 거진 없죠. 얘는 밑에 꼬리도 별로 없고, 얘는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상승폭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높았는데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역전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만큼 코스닥은 가볍고 적은 돈으로 언제든지 쳐 올릴 수 있다라는 마인드, 생각이 이미 외국인하고 기관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밀 때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올릴 때는 찔끔찔끔인데. 왜? 코스피가 확 올라갈 자리가 아니니까 코스닥은 찔끔찔끔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야 이렇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호재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돈 쳐 박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 쳐 박으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하루 사면서 2, 3% 올릴 거 그 가격이면 코스닥은 6에서 7%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의 위치가 나오려면 확실히 1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앞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코스닥도.
이제는 잡주의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든 코스피 3100포인트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더라도 못해도 이 자리 위로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3080포인트인데 요런 자리보다는 최근에 나온 이 음봉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가장 안전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뭐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거랑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지수는 여기까지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주말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관심 가져야 되고 수소차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이 아침에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도 봐도 무관하죠. 신풍제약도 오늘 16%, 17% 상승을 했죠. 그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자리 남아있다. 제가 한 1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 자리, 이 9만 1,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눌렀을 때 다시 한 차례 8만 5천원 부근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또 한 번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갭 떴죠? 올라왔죠? 그쵸? 아직 윗자리까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웅도 살포시 올라왔어요.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 금요일날 종가로 대웅 제약을 드렸구나. 대웅 제약을 드렸네요. 대웅 제약을 드렸다가 오늘 14만 1,500원에 그냥 팔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에요. 14만 2천원 부근이. 이 자리를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일단 만들다가 말았고, 어찌됐든 실적 발표가 대웅과 대웅제약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밀릴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바닥에서의 도찌가 나왔죠. 위아래 방향을 잡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얘는 35,5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 나온다 하더라도 33,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최근에 제약바이오 자체가 다 이 5일선을 타고 끌고 내려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누른 자리예요. 개인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슬금슬금 흘러내렸다라는 관점인 건데, 그래도 이게 딱 5일선을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쳐미는 그림이 나오기는 힘들다. 우리 개인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치지 못하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어디까지? 요런 이 추세 라인 바닥까지. 그게 33,000원 부근.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이제 나오면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그림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쳐 올렸다가 VI 때 호가창을 장난치는 거 보고 아예 얘는 오늘 글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왔다면 VI에서 갭이 더 떠야 돼요. 그래야 강한 종목이에요.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어찌됐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모양은 이쁘지 않게 만들었지만 내일 시가가 이 17만 3천원 부근 정도에서만 시작을 해서 어찌됐든 17만원만 유지해주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면 큰 무리가 될 자리는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또 다시 한번 여기 19만 3천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그렇고 대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얘는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어찌됐든 바닥에서 윗꼬리 달면서 이
칼날이라고 할 수도 있죠. 피레침 칼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나왔고 조금 아쉬운 건 거래가 조금 더 터지면서 마무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밑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두시고 슬금슬금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올라오고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여기 자리까지 열어두시고 그리고 10만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10만원을 찍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을 거냐 그게 아니면 다시 깨서 내려앉을 거냐 어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바로 치는 그림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강한 그림을 보여줄 거면 요 안에서 버티는 하루 정도 음봉 하나 땡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윗꼬리 잡으러 가는 그림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횡보하는 그림 이게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여기 말씀드렸죠. 원래 41,000원대가 지지 라인이다. 그쵸? 근데 한 번 더 밀었어요. 지수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회원분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4만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얘도 오늘 6% 정도 올라왔고요. 크게 보면 얘는 여기죠. 44,700원 여기 밑꼬리 자리 요 위로는 올라와야 돼요. 44,800원 45,000원이죠. 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확실하게 출현됐을 때가 뭐다? 좀 길게 볼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자리다. 그게 아니고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자리는 맞지만 당장의 그림으로는 요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지지부진하겠죠. 기껏해야 위로 10% 밑으로 10%의 관점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건 맞다 확실하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어요. 어차피 3월달이고 4월달에 암호화해 있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시젠 역시도 이제 올라왔죠. 제가 12만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이 자리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오늘 또 한 차례 오늘도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이평선이 밑으로 찍어 누르는 자리죠. 결국에는 내일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에서 처맞고 한 번은 밀릴 거예요. 밀리면서 음봉을 하나 만들어 주고 얘가 내려 꽂으면서 그 다음날 올라타면서 그 다음 여기 15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얘 어찌됐든 12만원은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안전하다. 밑에 뭐 이평선의 지지가 11만원대 있긴 있지만 요런 자리까지 밀리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4만원대를 못 올라타면 답이 없어요. 못 올라타면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라는 거고 버티는 척 해주면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차트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갈 때 못 가면 밑으로 더 밀린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HLB랑 생명과학도 오늘 일단 반 상승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쵸 여기 68,800원 이탈하는지 체크 안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뭐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없는 자리죠 실제적으로 그죠? 한 번 더 위에 2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도 있어요. 17만원 17만원이래요 17,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신규 매수든 아니면 물타기든 그때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17% 정도 상승을 했다가 눌렀어요. 6만원을 라운드 피겨값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6만원 자리가 또 여기 갭 떨어졌던 자리죠. 여기 갭 떨어졌던 자리네요.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안 나왔어요. 요 자리 넘기면 여기까지는 주워먹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날 요렇게까지 슈팅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한 번 더 밀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이 5만 500원인데 사실 4만 9천원까지는 열어두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얘가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그 자리가 이 짝꿍댕이 패턴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좀 더 강한 흐름일 거고, 그게 아니면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거는 매매하시는 분들의 자유예요. 여기서 나는 손절 혹은 정리, 나는 여기서 신규 매수 혹은 정리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수급이 오늘 들어오다가 뭐 기존의 이 거래량에 비해서 아침부터 강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세다 보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이 거래량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쳐맞고 밀려버리는 그림이 나타났고, 그래도 쌍바닥이냐 짝꿍댕이냐의 부분인 건데, 짝꿍댕이 패턴이 훨씬 더 시장에 좀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49,000원 부근 종가상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셀바이오는 일단은 11만 4천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밑으로는 10만 7천원까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 이탈하는지 버티는지, 이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오늘 뭐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은 특별하게 뭐 많이 밀리거나 많이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 조금 더 꾸준한 관점에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가 시간의 상을 갔죠. 그리고 요 자리 말씀드렸었죠. 7,900원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 그죠? 한 번 더 밀리면 요 자리까지인데, 요 자리에서 밀릴 수 있고 위까지 만원대는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단은 찍었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 11,500원에서 12,000원, 이 12,000원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될 거냐? 11,5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대신 요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굳이 볼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올라왔죠. 29,0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31,000원 부근까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딱 31,000원 살포시 넘겨놓고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25,000원대, 이 25,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해되시죠? 이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은 어찌 됐든 28,000원에서 3만원 부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수 앱지스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동방이나 뭐 세원이나 이런 애들 다 올라왔죠. 동방도 일단은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지 보셔야 됩니다. 1,800원 못 올라타는 그림이 계속 출현을 한다면 밀린다. 11,3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세원도 요 자리, 그쵸?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고 갭자리 메꿨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또 17% 정도 상승이 나오고 밀렸어요.
밀렸는데 몸통이 다 애매하게 좀 밀렸어요. 얘는 어찌됐든 이 6,85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그 다음 2차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런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국내 생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트론, 뭐 EID, 이화전기 이런 애들이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트론 같은 경우 이 자리 밀리면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밀었다가 여기 상 몸통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네요. 여기서 나왔고 결국에는 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어찌됐든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사무실 차트랑 여기 차트랑 조금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내일 78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냐 밑에서 시작하냐 의 관점이고, 78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얘가 단기적으로 865원에서 89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 89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오면 또 한 차례 이 930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얘가 몸통으로 이 780원 위로 올려놓고 종가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이 다음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대신 이 위로는 올려놓되 윗꼬리가 길게 쭉 뽑아버리면 그 다음날 시가를 확인해야 된다. 위냐 아래냐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EID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는 딱 여기 295원까지 밀어놨네요. 이런 건 잘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 같은 경우는 내일 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 615원, 617원인가요? 요 자리를 10살이 넘지는 못할 확률이 높다. 얘는 이제는 내일 시가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이 안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요 안에서 박스 치고 여기서 중간값 잡은 다음에 그게 51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안에서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할 확률이 높은데, 위에서 놓을 거냐 밑에서 놓을 거냐의 관점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트론이 움직여야 얘가 따라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굳이 얘가 여기에 대한 중심복은 하나 만들어 놨고 이 자리를 깨고 이탈을 하긴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돌려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안에 갇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상한가를 박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GA 솔루션즈, 오늘 SGA는 뭐 바로 상한가를 갖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관련주인데, 뭐 비트코인이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대장주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SGA 솔루션이야, SGA야, 뭐 점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굳이 누군가 들고 계실 분들이 드물다라는 관점이고, 그나마 솔루션즈 얘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27%까지 했다가 결국엔 13%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크게 여기 상한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좀 더 많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1300원 정도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확률은 있어요.
확률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긴 하지만 1200원이네요 그 자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1300원, 1250원, 1200원 요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우상향이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만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봉과 월봉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일단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았고, 이게 1250원이죠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안까지 204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 안에 움직이는 봉들이 출현한다라는 거죠. 요런 봉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요런 자리지만 중간중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204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결국엔 2000원 위로 올라와서 종가 형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2300원까지 2300원 위로 또 넘어서 지지를 한다면 그 다음은 3000원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보셔도 돼요. 최종적으로 목표는 4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는 종목인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나서 이평이 자리를 잡아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야 요 자리인 거고, 한 차례 누르면서 이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나서 그 다음이 요 자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 블록체인 얘기는 5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점에는 주가가 이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밑에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중간값으로 잡았을 때 목표가가 2,000원 부근인 거예요. 왜? 이 자리 넘어서 지지하면 이젠 여기에 대한 목표가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달 말에 이 공부방 1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나 이 차트나 주식 매매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하는 매매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인원이 차야 공부방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